안녕하세요. 2025년 6월 중순,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가 정말 심상치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긴장이 아주 극적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죠. 언론 보도들 보면서요, 현재 가장 중요한 상황들, 그리고 그 배경은 뭔지 좀 빠르게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한번 살펴보시죠. 우선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이스라엘의 대규모 공습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란 핵시설하고 군사기지를 타격했다는데, 특히 그 나탄즈 핵시설이 포함됐다는 게 좀 크게 다가오고요. 맞습니다. 핵시설 타격은 상징성이 크죠. 네. 그리고 이란 핵 과학자들 또 군 고위 인사들도 다수 사망했다고 하고요. 뭐 석유 시설이나 하메단 공군기지 피해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자지라나 NDTV 같은 외신 보도들을 종합해보면 이게 상당히 광범위한 그리고 좀 치밀하게 계획된 작전이었던 걸로 보여요. 6월 15일경이었죠? 네, 그 즈음 발생한 사건인데 단순한 충돌을 넘어서 이건 중대한 확전이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나오니까 이란도 바로 반응했죠. 네, 즉각적이고 아주 강력했습니다. 텔아비브나 하이파 같은 이스라엘 주요 도시들 향해서 탄도미사일을 뭐 수백 발 발사했다고 하고요. 사상자도 나왔다는 보도가 있어요. 네, 최소 10명 사망에 130명 이상 부상이라는 보도가 있었죠. 이란이 후회하게 만들겠다 이런 경고까지 했는데 이게 참 위협적으로 들리네요. 바로 그 지점이 상당히 우려시건 부분입니다. 이 주고받는 공방이 자칫 잘못하면 중동 전체의 어떤 전면전으로 확 번질 수 있다 이런 불안감이 커지고 있거든요. 전면전이요. 네, 알자지라 분석 같은 걸 보면 이란 이스라엘 긴장이 워낙 고조된 데다 또 예측이 어려운 트럼프 행정부 변수까지 맞물려서요. 이게 G7 정상회의 같은 국제 외교 무대에서도 주요 안건이 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이스라엘 공격 이후에 이란이 미국하고 하던 6차 협상 이것마저 취소한다고 선언해버렸어요. 협상까지 중단됐군요. 네, 그러니까 외교적으로 풀 수 있는 가능성도 지금 상당히 낮아진 거죠. 이게 또 두 나라 문제만이 아니라는 점도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맞아요. 주변으로 번지고 있죠. 에랍뉴스 보니까 이란의 동맹인 예멘 후티 반군 있죠? 네, 후티 반군. 이쪽에서 이란하고 조율해서 이스라엘 중심부를 향해 탄도미사일을 쐈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섰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분쟁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다는 아주 분명한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더 넓게 보면 또 다른 상황들도 얽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또 가자 지구에서도 작전을 계속 강화하고 있거든요. 가자지구 상황도 여전하군요. 네, ACLAD라고 분쟁 데이터 추적하는 곳 자료를 보면 지난 5월에 사상자가 가장 많았다고 하고요. 미국이 주도하는 휴전 협상은 뭐 계속 교착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또 시리아 쪽을 보면 아이슬 활동은 전반적으로 줄었다고는 하지만 새로 들어선 시리아 당국을 겨냥해서 공격을 한다거나 하면서 우리 아직 건재하다 뭐 이런 존재감을 보이려는 움직임으로 포착된다고 하고요. 정말 복잡하네요. 모든 게 다 얽혀 돌아가는 느낌인데요. 네, 맞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지역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거죠. 여기서 그럼 미국의 역할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미국의 입장이 또 중요하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을 아주 강력하게 지지하면서 이란을 향해서 전례 없는 힘에 직면할 거다 이런 경고 메시지를 내놨잖아요. 아라비아나 미 대사관 자료 봐도 그렇고요. 네, 아주 강력한 지지 의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실제 조치들도 있었고요. 중동 지역에 있는 미국 대사관들이 자국민들한테 안전 경고를 발령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아예 가족들 대피시키는 것까지 승인했거든요. 실제 행동에 나섰군요. 네, 그런데 또 동시에 좀 흥미로운 분석도 있어요. CSIS, 그러니까 미 국제전략문제연구소 분석인데요. 네, 어떤 내용인가요?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 중동 정책 기조를 좀 바꾸려는 움직임도 있다는 거예요. 과거처럼 뭐 군사 개입이나 대테러 이런 거 중심에서 벗어나서 긴장 완화나 분쟁 후 안정화 아니면 경제나 비즈니스 중심의 관여 이런 쪽으로 좀 재조정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군사적 경고랑은 좀 다른 방향인데요. 그렇죠. 하지만 뭐 알자지라 보도처럼 현재 중동 전역에 미군이 한 4만에서 5만 명 정도 주둔하고 있다는 현실을 생각하면 미국의 실제 정책 방향이 어느 쪽으로 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양면적인 거죠. 자, 정리를 좀 해보면요. 이스라엘의 대규모 공습이 있었고 이란이 강력하게 보복했고 여기에 후티 같은 주변 세력까지 개입하고 핵 협상은 중단됐고 가자지구 상황은 계속되고 정말 숨가쁘게 돌아가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을 강력히 지지하면서 경고를 보내는 동시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정책 변화 가능성도 엿보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모든 걸 종합했을 때 지금 상황의 핵심은 뭐라고 봐야 할까요? 도대체 이게 뭐로 의미하는 걸까요? 현 시점에서는 역시 극도의 불안정성, 그리고 예측 불가능성, 이 두 단어가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불안정성과 예측 불가능성. 네. 직접적인 군사 충돌 위험도 있고 또 대리 세력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고 외교 채널은 사실상 막혀 있고요. 강대국들의 셈법도 복잡하게 얽혀 있고요. 정말 언제든 상황이 더 큰 충돌로 확 비화할 수 있는 그야말로 살얼음판 같은 형국입니다. 네. 그래서 정말 중요한 질문은 이거죠. 과연 이 위태로운 상황을 어떻게 관리하고 더 이상의 확전을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라는 게 존재하긴 하는 걸까 하는 점입니다. 네, 정말 어려운 질문이네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이야기 나눈 것처럼 미국의 강력한 경고와 군사적 주둔이라는 현실이 있고요. 또 동시에 긴장 완화나 경제 중심 관여 같은 어찌 보면 상반된 정책 방향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황이 진정될지 아니면 더 악화될지를 가늠하기 위해서 당신이라면 이 복잡하고 때로는 상반돼 보이는 신호들 속에서 과연 어떤 움직임, 어떤 지표에 가장 주목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